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맘때 연말만 되면 연말 연초 이렇게 되면 항상 모든 직장인들 한 1,700만 명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여러 직장인들의 이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연말정산 업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죠. 뭐 사실은 연말정산이라는 게 연말이나 연초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그 시기에만 사실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1년 내내 그 연말정산을 할 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사실 관리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되긴 하는데 뭐 솔직히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일반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절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득과 관련되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절세에 대해서 막 크게 뭐 평소에 관심을 갖거나 하진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맘때만 되면 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 그 시기에만이라도 뭐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환급액을 늘리거나 뭐 절세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준비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뭐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연말정산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우리 공제 항목들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볼게요. 사실 뭐 우리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의 일부긴 물론 하지만 이제 근로소득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종합소득 6가지 소득이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표시되어 있지만 이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연말정산이고요. 다른 소득이 또 있다면 역시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그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이제 확정 신고를 하게 될 텐데 우선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그래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 계산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위에 있죠. 총급여액. 연봉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과세소득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연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우리 세법에서 정해주는 일종의 경비입니다. 실제 쓴 경비는 아니지만 법에서 연봉 얼마, 그러니까 총급여액 얼마에 대해서는 얼마를 빼주겠다, 얼마에 대해서는 얼마를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세법에서 정해놨죠.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일종의 경비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봉보다는 조금 작아지는 거죠.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그래서 이 근로소득 금액 순이익 개념입니다. 경비를 빼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그 근로소득 금액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다면 다른 소득들도 있다면 합산해서 그거를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우리는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 경우를 지금 우리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이면서도 결국은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소득공제라는 거를 차감을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에서 일정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빼주겠다, 공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공제 항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나오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우리 소득세, 근로소득세 뿐이 아니라 모든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세율은 각 소득마다 다르겠죠. 소득세율 다르고 법인세 세율 다르고 뭐 부가가치세 세율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해당 세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이 세율을 옆에 나와 있습니다. 세율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계속 최근에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5억 원 초과일 때 최대 42%까지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율을 이렇게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냐? 그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라는 거를 차감을 해주는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액 감면을 잘 활용하는 게 아주 유용한 절세 방법이 되고 하지만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 감면은 그리 많지 않고요. 세액 공제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많습니다. 이 세액 공제 항목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액 공제 항목들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세액 공제를 산출세액 나온 거에서 이 세액 공제를 뺀 거를 결정세액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결정된 세액. 이 결정세액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내가 1년 동안 번 거에 대한 세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낼 때는 결정세액에 나온 금액을 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세금은 결정세액,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하지만 특히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내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계속 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매달 어쨌든 임시적으로 내는 거예요. 대충 뭐 월급이 이 정도면 대충 이 정도 일단 내놔. 그래야 연말에 1년 소득 확정됐을 때 세금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해서 일정 그냥 그 법에서 정한 임의의 세금을 내놓은 거예요. 그 세금 이미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결정세액 나왔다고 그걸 다 내면 안 돼요. 그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300만 원 결정세액과 이 기납부세액, 이제 가산세라는 것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추가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이 기납부세액이 매년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서 떼인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 나오더라. 1년 동안 매달 뭐 한 3, 40만 원씩 계속 떼어서 합쳐봤더니 400만 원을 내왔더라. 그러면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게 더 크죠. 100만 원 오바됐어요. 그게 바로 환급액이 되는 거죠. 연말정산 환급. 우리 13월에 뭐 월급, 뭐 급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기납부세액이 막 2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0만 원 더 낼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면 100만 원 연말정산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내가 어디 세무서 가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100만 원이 더 까지는 거예요. 2월달 원래 급여에 대해서 세금 떼는 거 추가 100만 원이 더 차감돼서 그달은 아주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총 납부할 세액인데 우리 연말정산 할 때는 이 납부할 세액이 말 그대로 납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급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기납부세액은 뭐 나는 뭔지도 모르겠고 급여 받을 때 계속 떼였어요. 그래서 그냥 내 의사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또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라고 본다면 결국 나의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요게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과정에서 보면 세액공제나 이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낮아질수록 결정세액도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거를 아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커질수록 결정세액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요 두 항목들을 크게 하는 게 연말정산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소득공제 항목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도 다는 못 봐요. 일부 중요한 항목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소득공제부터 내용을 살펴보죠. 일단은 소득공제는요, 우리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이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잠깐 볼까요? 이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서 세율을 곱하죠. 지금 세율이 지금 2단계에서 곱해지는 거잖아요.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서 세율을 곱하는 거다 보니까 소득공제 100만 원 받았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세금 100만 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았으면 그 소득공제 100만 원에 나한테 적용되는 요 7가지 세율 중에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공제 100만 원인데 내 세율이 15%면 나의 세금은 15만 원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세금에서 아예 까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3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세금이 30만 원 그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고